저는 DID 마스터 송수영입니다. DID 마인드를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인생 반전을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래처에서 중요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상가에다가 뭘 보내드리죠? 좋아.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아는 유명하고 중요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상가에다가 조화를 보낸 게 아니라 김밥을 보낸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문에 기사가 요만하게 났어. 조그맣게 난 거야. 엄청 조그맣게. 근데 제가 우연히 본 거야. 그 기사를 우연히 본 거야. 기사를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김밥을 보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10번도 넘게 읽어. 막 계속 읽어. 막 나중에 10번 넘게 읽고 나가지고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구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교보그룹 신영우 회장 돌아가셨을 때 김밥 100인분을 보냅니다. 신라호텔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돈 많은 분이 자기만큼 돈 많은 사람한테 김밥을 보낸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아니 왜 그런 거지? 10번도 넘게 읽고 나서 여러분, 교보그룹의 회장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겠어요. 막 직원들부터 해가지고 막 거래처 막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겠어요. 그러면 유족들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 그리고 또 그 밥이 또 어때? 거기 막 까끌까끌해. 막 육개장 이런 거. 근데 김밥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서서도 먹고 앉아서도 먹고. 더군다나 이건희 회장님 지시로 신라호텔에서 만든 김밥이 얼마나 맛있겠어. 막 전복 들어가 있고 막 해삼도 들어가 있고 막 엄청 맛있어. 막 유족들이 눈물을 흘려 먹으면서 막. 이 기사를 읽은 다음부터는 습관적인 선물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처가 이사를 갔어요. 그럼 이사 간 사무실에다가 보통 뭘 보내드려요? 화분. 이 기사를 읽은 다음에는 화분을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안 보내느냐?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이사 간 다음에 일주일 동안 거래처 직원들이 보통 뭐예요? 거래처 직원들이 집 정리해. 그럼 막 직원들이 막 책상을 막 날르고 있는 거야. 책상을 막 날르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뭘 보낸 거예요? 화분 둥그런 거, 엄청 큰 거. 그걸 누가 옮겨야 돼? 누가? 직원이. 그 내 거 옮기기 힘들어 죽겠는데 둥그런 거 엄청 큰 거 온 거야. 그럼 직원이 화분을 보자. 지금 내 거 옮기기 힘들어 죽겠는데 화분을 보내. 사장님은 화분 안 옮겨. 누가 옮겨? 누가? 직원이 화분을 안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거래처가 이사 간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게살몽땅 5판. 여러분, 게살몽땅이 뭐예요? 그냥 피자가 아니라 완전 맛있어. 이거는 프리미엄 피자. 직원들이 자기 돈으로 못 사 먹어. 자기는 15,000원짜리. 이거 35,000원. 그러니까 5판을 보냈잖아. 5판을 보냈으니까 이거 사장님이 앞으로 이제 5판이 갔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직원들하고 나눠 먹어. 그럼 직원들하고 나눠 먹고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누가 보낸 거냐고. 송수용 대표님이 보낸 거라고. 그러면 4시 반쯤에 전화하는 거예요. 4시 반쯤에 딱 전화하면 그쪽에서 송 대표님 지금 직원들이 게살몽땅 피나게 먹고 있어요. 야, 이거 송 대표님 보낸 거야? 전화 왔어. 그럼 직원들이 옆에서 막 먹고 있다가 대표님! 정말 맛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정리정돈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끝났어. 오후 3시, 4시가 무슨 시간이에요? 배고플 시간. 그때 뭐가 온 거예요? 피자가 아니고 게살몽땅. 다음 주에 가는 거야. 다음 주에 가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찾아가면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직원들이 대표님이 야 이분이 지난주에 게살몽땅 그 송 대표님이야. 그러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직원들이 나를 보고 대표님 완전 맛있었어요. 화분값이나 게살몽땅 값이나 똑같아. 15만 원대. 화분 보냈더니 직원들이 뭐라 그랬어요? 게살몽땅 보냈더니 직원들이 뭐라 그랬어요? 대표님! 월드컵 때 새벽 4시에 게임이 있는 거예요. 거래처 구매 담당자 집으로 미리 연락을 안 하고 구매 담당자 앞으로 치맥 세트를 배달시키는 거예요. 치맥이 뭐예요? 치킨 맥주 35,000원짜리 보내는 거야. 그럼 이 친구가 알람을 맞춰놔. 4시에 알람을 맞춰놔. 그럼 4시에 알람이 딱 울려. 이 사람이 알람을 딱 끄고 이제 마루에 가서 테레비를 딱 켜. 테레비를 딱 켰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띵동 하는 거야. 새벽에 어떤 놈이야? 딱 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면 저기 배달 왔는데요. 나 안 시켰어요. 아니 누가 시켜준 건데요? 이게 뭔데요? 치맥이요. 누가 보낸 건데요? 송수용 팀장님이요. 그 다음 달에 발주 2배. 근데 제가 그 전에 그 구매 담당자 데리고 한정식집, 완전 좋은 최고급 한정식집 가가지고 완전히 밥 엄청나게 막 몇십만 원 밥을 산 적이 있어요. 몇십만 원짜리 밥을 산 적이 있어요. 그 다음 달에 발주량이 변화가 없어. 구매 담당자들이 이 몇십만 원씩 처먹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 여러분,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습관적인 선물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세심하게 배려한 정성 선물. 인생의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정말 심플한 거야. 완전 간단한 거야. 근데 이 비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이 비밀을 자기 것으로 딱 생활화시켜, 몸으로 딱 자기 것으로 체화시켜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은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행운이나 기회나 돈이 자기한테 자꾸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너무 심플한 건데 이것을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은 살면서 행운이나 어떤 기회나 돈으로부터 자꾸 차단돼요. 근데 본인은 그 원인을 몰라요. 표정이 학력이나 스펙보다 훨씬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표정이 내 학벌이나 내 스펙이나 심지어 내 인맥보다도 훨씬 중요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표정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전에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 인사한 적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도와주고 싶어. 여러분, 이게 표정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 만나러 가서 그 사람 처음 본 거야. 그 전에 본 적이 없어. 완전 처음 본 거야. 근데 얼굴을 딱 보자마자 꼴 보기 싫어. 여러분, 표정이 왜 내 인생을 결정하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모든 돈이나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돈이나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인생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인생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힘듭니다. 그분들. 여러분, TV 보세요. 돈 많은 분들 엄청 힘들어 하세요. 여러분, 지위가 높은 분들 인생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지위가 높은 분들도 힘들어요. 자살하시는 분들 거의 지위 높은 분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압박감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인생이 훨씬 힘들어. 지위가 낮은 사람은 인생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완전 힘들어. 보세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인생이 다 힘들어요. 왜냐면은 인생이 원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인생이 힘든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람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인생이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 처음 만나러 간 거예요. 처음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처음 만나러 갔는데 얼굴을 딱 보자마자 근심이 가득한 거야, 얼굴에. 여러분,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 나도 인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요, 선생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얘기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그분한테 이야기를 못 해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급한 일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연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러 갔는데 처음 본 거야. 명함표 안 달고 누군지도 몰라. 처음 본 거야. 근데 얼굴을 딱 보자마자 얼굴이 너무너무 환하고 밝은 거예요. 얼굴을 딱 보는데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야, 근데 딱 이야기 나눈 거야. 이야기 한 10분 정도 나눴는데 너무너무 긍정적이야. 열정적 에너지가 넘쳐. 한 15분 얘기하니까 내가 내 근심을 내 걱정을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야,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그분 계속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하고 10분만 딱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이 야, 이 사람 계속 만나고 싶다. 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연봉이 3배가 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무조건 연봉 3배 뜁니다. 서수진 팔레트라고 써 있어요. 서수진 팔레트. 이분은 한류 뷰티 아티스트예요. 한류. 지금 중국에서 유명한 배우들 이제 많이 해주고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활동하시는 분인데, 제가 어디 뷰티 CEO 과정 강의 갔다가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이 아나운서 시험 보는 분이나 승무원 시험 보는 분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대구에서 3분이 승무원 이제 준비하러 이거 메이크업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메이크업. 근데 받으러 오셨는데 8시쯤에, 아침 8시쯤에 오신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이제 8시에 본인들이 왔으니까 그걸 이제 해준 거예요. 해주고 보낸 거예요. 잘 해주고. 근데 일주일 지나서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은 그 대구에서 올라오셨던 3분이 인터뷰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면접 장소에. 그게 무슨 아랍계 항공사였는데 몇 시까지만 오면은 면접을 다 봐주는 오픈 인터뷰를 한 거래요. 근데 그 3분이 거기 여기서 예쁘게 그 메이크업을 하고 갔는데 현장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서수진 대표님이 그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 소식을 어떻게 했냐면은 직원한테 얘기해서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환불해 주라고. 그래 직원이 전화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고객님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거기 메이크업하고 면접장에 못 들어가셨다면서요. 네. 저희 대표님이 환불해 드리래요. 아니 그거는 그 메이크업 거기서 잘못한 게 아닌데요. 그래도 저희 대표님이 그 면접 보라고 해주신 건데 못 들어가셨다고 환불해 드리랍니다. 고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본인 책임이 아닌데 메이크업 쪽에서 잘못한 게 아닌데. 그 고객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 환불은 하지 말고 저희가 다음에 갈 때 그냥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대구에서 수십 명이 올라온 거예요. 수십 명이 이쪽에 메이크업 하더라. 수십 명이. 그 이후로 한 6개월 동안에 대구, 경남, 경북에서 수백 명이 올라온 거예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3명이. 때로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보면 그 마음은 반드시 기억돼요. 우리가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꼭 이겨야 되고 꼭 승리해야 되고 꼭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너무 쫓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늘 쫓기기만 하면은 의외로 더 힘들어요. 본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지 못한 그 고객들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환불해드리라고. 나중에 수백 명이 찾아온 거죠. 코인으로라고 하는 주얼리 브랜드가 있어요. 이분 대표님도 제가 어디 강의 갔다 만났는데 이분은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이제 남자 여자 두 분이 약혼 이제 링을 만들어 이제 맞추러 온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주얼리 샵 가면은 쭉 보여주잖아요. 쭉 보여주고 이제 이거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고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자분은 한국에 살고 남자분은 호주에 살아요. 그럼 이분들은 메이드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샵에서는 이 대표님이 그 고객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제품을 상품을 가지고 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차 한잔 하면서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사랑을 하셨고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대화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런 스토리를 알게 된 거죠. 이분은 호주에 살고 이분은 여자는 한국에 살고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링을 맞춤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링이 어떤 게 나왔느냐, 반지가 어떤 게 나왔냐면은 여자분한테는 오페라 하우스 모양의 반지, 남자분한테는 63빌딩 모양의 반지. 우리는 늘 쫓기기 때문에 상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오면은 무조건 그 사람을 딱 눈치를 봐가지고 행색을 딱 봐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 이렇게 좀 몇 마디 나온 다음에 어떻게든 그 사람 흔들어가지고 살짝 꼬셔가지고 상품 하나를 팔려고 그래. 이분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상품 한 개를 파는 게 아니에요. 그 고객들의 스토리를 궁금해해요. 이분은 고객한테 무조건 상품을 팔려고 처음부터 상품을 팔려고 거기다 초점 자체가 고객의 인생을, 생활을, 스토리를 궁금해하는 거야. 고객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고객한테 하나밖에 없는 상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판매하는 전략 이전에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왔을 때 그걸 판매 스킬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팔아내려고 그러는 그런 자세 이전에 정성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정성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혼 반지 2개 해간 사람이 나중에 결혼식 예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아기 낳았을 때 돌 반지 다 어디서 합니까? 코인으로 해서. 상품 한 개를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거죠. 처음에 이제 제지회사에 영업하러 간 거예요. 제지회사에 이제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제주회사는 그때 지금은 이제 몇 개가 없어졌지만 그때는 6대 메이커가 있었어요. 6대 메이커 6개가 경쟁사가. 그래서 제가 6대 메이커니까 거래소 가면은 나 빼놓고 이미 5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은 담당자가 엄청 친한 거예요. 나는 이제 신입사원이라 그 사람하고 잘 모르고, 근데 이미 5명하고 친해가지고 막 자기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분하고 이제 구매 담당자하고 좀 친해져야 이게 좀 발주를 많이 받고 이러는데 틈이 없는 거야.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계속 관찰했는데 나중에 뭘 알았냐면은 이렇게 비가 천둥 번개같이, 요즘 장마처럼 천둥 번개가 있잖아요.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비가 오면은 종이 배달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종이가 비에 젖으니까. 그럼 종이 배달을 잘 안 해. 그러면은 비 오는 날에 보니까, 저는 이제 신입사원이잖아요. 비 오는 날에 보니까 이 영업사원들이 비 오는 날에는 거래처를 잘 안 가는 거예요. 행주산성을 가. 행주산성에 가서 뭐 해요?
막 닭 한 마리 막 이런 거 먹으면서 제가 그걸 나중에 발견한 거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비가 막 억수같이 오면은 저기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많은 호빵이나 호떡 같은 거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근데 우산 제일 작은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처 딱 도착해가지고 차에 내리면서 우산을 쓰면은 우산이 작으니까 옷이 어떻게 돼요? 옷이 다 젖어. 그럼 옷이 딱 젖어가지고 딱 들어가서 문을 빼꼼히 열고 대리님 그러면 저쪽에 있다가 야 성진 뭐 비 오는데 뭐하러 왔어요? 그러면 대리님 보고 싶어서 왔죠. 그럼 앉아. 그럼 앉으면서 이제 뭘 끓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호빵이 아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을 딱 꺼내는 거야. 그럼 또 내 바지에서 뭐가 떨어져 지금 뭐가 떨어져? 빗물이 떨어져. 야 빨리 들어 앉아 빨리 앉아. 뭐하러 온 거야 비 오는데? 그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을 둘이서 먹으면서 경쟁사들은 어디가 있어 지금 다 행주산성. 그럼 거기서 1대1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업사원하고 담당자하고는 일 얘기는 안 해요. 1시간 동안 얘기하면 59분 동안 엉뚱한 얘기해. 그래가지고 발주를 안 줘요. 그럼 59분 동안 막 얘기해. 그러면 대리님 좀 가볼게요. 일어설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일어서가지고 가려 그러면은 송주임 내일 한 차 넣으라고.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반드시 틈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치열해도 반드시 틈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미 경쟁사하고 너무 찰떡궁합이야. 너무 찰떡궁합이야. 거기에 기죽으면 안 돼요. 왜 기죽으면 안 되냐면은 지금은 진짜 찰떡궁합이야. 근데 여러분 100%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00%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 경쟁사하고 우리 구매 담당자하고 엄청 친하더라도 나한테 잘 안 해주더라도 내가 꾸준히 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거래처 담당자가 딱 한 번은 실수한단 말이야. 왜냐면 자기도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딱 한 번 실수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엄청 친하다가 딱 한 번 실수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때? 서운하죠. 서운할 때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요, 안 해요? 연락을 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없으면 연락해요, 안 해요? 연락 안 한단 말이야. 둘이 완전 찰떡궁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꾸준히 정성을 다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니까. 왜냐면은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말 친한 친구간에도 오해가 생기고 연인간에도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런 게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제주회사 처음에 들어갔는데 6개월 딱 지나니까 이건 내가 있어야 될 분야가 아닌 거예요. 제지는 장치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선진 산업이 아니라 후진 산업이에요. IT나 금융이나 이런 것처럼 선진 산업이 아니라 6개월 딱 지나니까 이거는 내가 있어야 될 업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딱 있어 보니까 내가 있어야 될 업종이 아니야. 그럼 보통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일을 어떻게 해요? 대충 하죠. 대충 하면은 3년 후에 진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진급이 안 되면은 나가야 돼요. 그럼 나가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하고 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나는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일을 대충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산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대충 한 거예요. 저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저하고 같이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분이 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보세요. 나는 이 산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을 대충 한 거예요. 그랬더니 3년 후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당했어요? 자기가. 6개월 딱 지나니까 내가 있어야 될 분야가 아닌 거예요. 6개월 딱 지나니까 내가 있어야 될 분야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다음부터 일을 어떻게 했느냐? 완전 열심히 해. 제일 먼저 출근해. 7시 안 돼서 출근해. 제일 늦게 퇴근해. 그래가지고 부장님이 뭐 시켜가지고 뭐 어려운 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부장님 제가 할게요. 3년 후 대리 진급에서 1등 합니다. 1등을 한 다음에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진급하면서 잘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할 것이냐를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본인이. 보세요. 일이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일을 대충 했더니 3년 후에 내 운명을 누가 결정했어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근데 나가서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나는 그게 자연스러웠어. 왜?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일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일을 완전 열심히 해. 3년 후에 대리 진급에 1등하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계속 잘 나갈 것인가? 다른 일을 할 것인가?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이것을 인생의 결정권이라 그래요. 인생의 결정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이 분야가 마음에 안 들어. 거길 벗어나고 싶어. 그걸 완전 잘해야 돼.
세상은 내가 누군지 몰라. 세상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 여기 HR 자. 세상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이력서 보여주고, 이력서 보여주면서 저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력서를 안 믿어. 왜? 이력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세상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딱 한 번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거는 주둥아리로 되는 게 아니야.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삶으로. 여기가 싫어. 이 일이 싫어. 벗어나고 싶어. 내가 한 번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요. 일이 힘드니까, 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대충 해. 대충 하니까 사람들이 쟤는 일이, 주변 사람들은 걔한테, 그 사람한테 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 걔가 일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주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주변 사람들은 네가 일 잘하냐 못하냐 그것만 관심 있지, 얘가 일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건 관심이 없다니까. 세상에다가 어리광을 부리면 안 돼요. 일이 싫으냐 좋으냐, 일이 재밌느냐 재미없느냐 상관이 없다니까. 일이 재밌어?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 일이 재미없어? 더 열심히 해서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오고 싶으면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베이스 캠프라 그래요.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갈 때 기본적으로 한 번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게 내 기지가 된다고. 기지. 베이스 캠프. 그게 어떤 사람은, 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된 거야. 영업. 베이스 캠프가 영업. 3년 동안 영업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보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영어인 경우, 영어를 잘해가지고, 내 친구 중에는, 제가 육사 나왔잖아요. 육사 나왔잖아요. 물리 때문에 퇴학을 당해서. 물리 때문에 육사는 시험 떨어지면 퇴학시켜요. 2번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면은. 그래가지고 한 10%는 퇴학당해 중간에.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사회 나와가지고 물리학 박사. 그게 베이스 캠프.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지는 거야. 인생의 결정권을. 처음에 이제 거기 이제 제주회사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제주회사에 3년 있다가,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3년 있다가, 그 다음에는 식당에 외식업체 4년 반 있었어요. 강강술래라고. 강강술래 이제 딱 갔더니 거기 제가 기획이사로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갔더니 남직원들이 한 달에 월급이 130만 원이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130만 원 받고 세금 떼면 120 몇만 원 나와요. 그럼 월급이 엄청 적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친구들은 막 200만 원, 250만 원, 막 300만 원 받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이제 월급날 얼굴 통장을 딱 받으면은 마음이 어때요? 막 열받지 막. 그럼 뭘 먹어요? 그럼 술을 먹어요. 그럼 술을 먹으면 또 2차를 가요. 그럼 노래방을 가. 그래 또 같이 막 지들끼리 어울려. 그럼 또 거기서 뭘 긁어요? 카드를 긁어. 그럼 이제 카드를 긁어. 그렇게 두세 번만 하면은 그게 몇십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몇십만 원이 나와. 그럼 그 다음에 또 그 카드 명세서가 날라와. 그 명세서를 보니까 또 뭘 받아? 또 열받아. 그럼 또 뭘 먹어요? 또 술을 먹어. 그럼 또 뭘 긁어? 카드를 긁어. 그럼 이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래가지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못 빠져나와요. 제가 몇 개월 관찰했더니 그러고 있더라고. 제가 남직원들을 불렀어요. 이렇게 살다간 인생이 끝난다. 이 바닥에서 못 빠져나온다. 바닥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 굉장히 심플한 거다. 근데 쉽진 않다. 월급 130만 원을 지켜야 돼요. 근데 큰 식당은 숙식을 다 제공해줘요. 숙식을 전부 다. 일단은 핸드폰을 없앱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나 3년 동안 연락 안 될 거라고. 급한 일 있으면 회사로 전화하라고. 회사 전화를 알려. 친구들한테 전화합니다.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3년 동안 연락 안 될 거야. 급한 일 있으면 회사로 전화해. 3년 동안 친구도 안 만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은 숙식을 3끼를 다 주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 원이면 충분히 살아요. 밖에 친구들 안 만나면은. 왜냐면 숙식을 다 제공해 주니까. 그러면은 120 몇만 원 가지고 20만 원 살 수 있어요. 충분히. 먹고 자는 게 안 되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1200. 3년이면 얼마야? 3600. 이자까지 하면 4000. 보세요. 3년이면 4천을 모아요. 4천을 모아가지고 그 3년 동안 또 열심히 안에서, 또 외식업체니까 안에서 교육도 많이 시켜요. 안에서 열심히 하고 또 책도 보고 막 이러면 자기 막 과장님한테 책도 빌려가 이렇게 하면서 외식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럼 3년 지나가지고 4천만 원 모았죠. 3년 지나가지고 4천만 원 모았을 때 그 4천만 원 가지고 작은 김밥집 같은 거를 하나를 하든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3년 동안 열심히 외식업체에서 열심히 하면서 했기 때문에 김밥집을 하면은 망해요, 안 망해요? 김밥집은 안 망해. 왜? 이 사람은 일반 아줌마들이 갑자기 김밥집을 한 게 아니고 3년 동안 외식업체에서 열심히 외식을 준비해가지고 김밥집을 했기 때문에 다른 김밥집하고 다르단 말이야.
인테리어니 뭐니 일단 프로가 하니까 다르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몇백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3년을 일하면은 그게 몇천만 원이 뭐예요? 그럼 CEO가 되는 거야. CEO가 4천만 원이 모였을 때 자기가 3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회사에서 계속 그 식당에서 계속 매니저로 성장할 것인가,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독립해서 자기만의 매장을 만들 건가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적잖아요. 돈이 적잖아. 돈이 적을 때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포기를 해야 돼. 뭘 포기해야 되느냐? 내 욕망을 포기해야 돼요. 그 기간을 3년을 잡아야 돼. 3년을 잡고 내 욕망을 포기해야 돼. 보세요. 3년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3년 동안 친구도 못 만나고 부모님도 못 만나. 근데 4천만 원을 모았어. 4천만 원 모은 날 친구들하고 다 불러. 엄마하고 다 불러. 근사한 식당에 가가지고. 그리고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 그리고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이야기해. 그러면 3년 후에 그 가족들하고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 저 새끼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욕해요? 3년 전에 그 사람 모습과 3년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것을 자발적 고독이라 그래요. 내가 돈이 없고 정말 힘들 때, 내가 바닥에 있을 때 내 욕망을 포기해야 됩니다. 연봉 이제 몇 억 되는 분하고 같이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니까, 제가 영업하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연봉 3억 넘는 분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그분이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고액 연봉을 늘 그렇게 고액 계약을 많이 하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가 계속 오는데, 야, 너 계약서 다 사인해놨는데 왜 안 가져가냐고. 야, 언니 내가 지금 바쁜 거 몰라? 내가 지금 이틀 있다 갈게. 남들은 계약 하나 받으려고 막 사정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막 계약서 사인해놨는데 왜 안 가져가냐고. 제가 그분 고객 중에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일부러 제가 통화해달라 그래가지고, 회장님, 아니 그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이렇게 이분하고 계속 그렇게 거래를 하십니까? 그 회장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친구요? 그 친구는 영업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요, 나이는 어리지만 제 인생의 멘토예요. 저는 살면서 그 친구처럼 진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회장님은 64세였고요. 그 영업하시는 분은 43살이었어요. 64세 회장님이 43살의 세일즈맨한테 멘토라고 불러요. 그리고 큰 금액을 계속 계약을 해요.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은 보통 전문성을 많이 이야기해요. 전문성은 뭐냐면은 내가 고객하고 만났을 때 고객하고 나하고 대화하면서 고객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자기가 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객의 상황에 딱 맞게 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문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연봉 3억이 될 수 있어요. 진실함을 갖추면 돼요. 돈 많은 분들은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정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얘기 못해요. 가족들한테도 얘기 못해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얘기 못해요. 직원들한테 더 얘기 못해요. 자기 개인 속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세일즈맨들이 오면은 누가 갑이에요? 본인이 갑이죠. 세일즈맨이 왔는데 딱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진실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돈 많은 사람은 절대로 처음부터 마음을 안 열어요. 테스트를 해요. 함부로 대했다가 막 엉뚱한 것도 시켜봤다가 테스트를 해요. 근데 아무리 흔들어도 너무너무 진실한 거야. 일관성이 있어. 이 사람하고 거래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번 거래하면은 한 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리고 자기 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야. 한 사람 옆 주변에 250명이 있다고 봐요.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 전문성은 갖춰야 돼요.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 전문성은 분명히 갖춰야 되지만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진실함을 갖추면 연봉 3억이 될 수 있어요. 부족한 건 스펙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성입니다. 부족한 건 스펙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성입니다. 아까 그 연봉 3억 그분은 대학교를 안 나왔어요. 지금 43살인데 지금 주말에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학과를 다녀요. 지금. 그러니까 고졸이에요. 고졸인데 연봉 3억. 부족한 건 스펙이 아니고 정성인 거예요. 젊어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늙어서 아쉬운 소리 합니다. 여러분, 젊어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늙어서 아쉬운 소리 합니다. 젊어가지고, 야, 너 나중에 뭐 할래? 저 마케팅이요. 너 나중에 뭐 할래? 저 인사 교육팀이요. 마케팅 인사 교육팀 좋아요. 근데 거기는 늘 자리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런 무슨 막 스펙을 많이 갖춰야 돼.
그렇게 마케팅 인사 교육 쪽에 오래 있다가, 그러니까 제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16년 전에 사회 나왔을 때 제 친구들이 비서실, 기획실, 총무팀, 그다음에 관리팀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16년 전에 세일즈를 시작했어요.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굉장히 저를 불쌍하게 봤어요. 16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들은요, 인생이 불안해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왜? 미래가 확실치 않아요. 50대 중반 돼서 나가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야. 계속 책상 앞에 가지고 페이퍼워크만 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저는 뭐든지 팔 수 있어요. 뭐든지 팔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엔 종이를 3년 팔았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3년 팔았어요. 그 다음에는 음식을 4년 반 동안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기를 1년 동안 팔았어. 지금 제 지식과 경험을 팔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저를 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세일즈 하고 있는 거예요. 젊어서 멋있는 것만 찾으시면 안 돼요. 젊을수록 아쉬운 소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늙어서 아쉬운 소리를 안 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에 있을 때 IT 기업이었어요. 직원이 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직원들이 잠을 못 자요. 그러면은 아침에 와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신문지 깔고 막 벤처기업, 옛날에 벤처기업 98년대 벤처기업이니까 신문지 깔고 막 자고 밤새 가지고 하다가 신문지 깔고 신문지 덮고 자요. 그럼 제가 그때 이제 기획팀장이니까 나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은 애들이 막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어 막. 그럼 제가 컴퓨터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개발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심대리의 정성과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멋있고 고맙다. 일어나면 라면 먹으러 같이 가자. 이거를 메일로 보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제 팀원들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제 팀원들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친구들이 일어나면은 저한테 찾아와요. 팀장님, 저 일어났어요. 야, 같이 라면 먹으러 가자. 내 삶이 누적이 돼야 돼요. 직장 떠날 때, 얘 떠날 거니까 막 살아. 그런 사람은 나중에 결국 한 방에 가요. 삶이 누적이 돼야 돼요. 직장을 여러 번 옮겼지만은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제 지금의 후원자가 되고 서포터스가 돼요. 내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내 미래의 고객이에요. 배려는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 주는 것. 성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일부러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는 곳에 가가지고 성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배려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 주는 것. 제가 벤처기업에 있으면서 그 개발자들은 제 팀원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팀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그 팀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같이 라면도 먹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 제 서포터스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정성을 다하지 못할까? 이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2010년도 8월 달에 비가 억수같이 왔어. 장마 요새 비가 억수같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총각내 야채가게 아세요?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사장님을 모시고 제가 공동 강연을 한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강연을 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왔어. 종로 구민회관에서. 근데 이게 비가 오는데 막 사람들이 올까? 근데 완전히 꽉 찼어. 그래가지고 강의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강의가 끝났어요. 강의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쓴 거야. 사인 받으려고 막 책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DID 책.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있는데 한 그 여자친구가 키 조그만 여성이 막 볼볼 떨면서 머리가 다 젖었어요. 막 다 젖은 거야. 뭐 볼볼 떨면서 강사님, 저는요 태어나서 이런 강의를 처음 들었습니다. 강사님, 저는요 지금 저는 돈도 없고요. 저는 남편도 지금 가난하고요. 저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꼭 성공하고 싶어요. 오늘 강사님 강의 듣고요, 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고 뭐라고 써줬어요. 책에다가 뭐라고 써줬어. 그리고 난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 나서 올해 1월 달에 어디 회사에 연봉 1억 이상 대상자 강의를 하러 간 거예요. 올 1월 달에. 그래도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 많이 본 여자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많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강의가 끝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강사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2010년도 종로 구민회관에서 강사님 강의 듣고 사인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강사님, 저 연봉 1억 넘었어요. 얼만데요? 얼마게요? 1억 2천? 아니에요. 1억 5천? 아닌데요? 얼마예요? 4억이요. 나이는 33살. 연봉
4억. 근데 제가 그때 책에 뭐라고 써줬냐면은 얼굴에 이미 성공의 빛이 있어요. 2010년 8월 달에. 왜 이렇게 썼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써줬어요 제가. 왜냐면 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써줘요 사인할 때.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끝나고. 야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아니 3년 동안에 연봉 1억 정도 받았으면은 그래도 야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연봉이 4억이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강사님 저는요 강사님 강의 듣기 전까지는 고객들을 만나면 늘 주눅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대학을 4년제를 못 나왔어요.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병수발하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케어해줄 사람이 없어. 혼자 자란 거야. 20살부터. 사람들 만나면 고객들 만나면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가난하고 몸도 왜소하고 고객들 만나면 늘 주눅이 들었다는 거야. 주눅이. 그런데 그날 강사님이 제 책에다가 얼굴에 성공의 빛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연봉 4억. 이 친구가 제 책 이번에 마지막 일표로 정석 나왔을 때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웬일이세요? 제가 대표님 책 300권 샀어요. 네? 미친 거 아니야? 왜 300권이나 샀어요? 대표님, 제 고객들만 대상으로 강의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33살짜리 마인드입니까? 33세 여성이 자기 고객들만 대상으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디아이드 마스터 송수용 대표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사인회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열정을 찾아드립니다. 이게 자기가 그냥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객들한테 해가지고 300권 그래가지고 울산 가서 강의하고 왔어요. 이분 고객들만 대상으로 모아서 그만큼 자신감이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연봉 4억.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은 실제 내 모습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게 저예요. 저는 이게 프로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최선의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게 제 프로필 사진이었어. 이게 프로필 사진. 이게 프로필 사진이라는 얘기는 이게 내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인간이에요?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저는 원래 이게 최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바시에서 전화가 온 거야.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방송 출연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받은 순간 그럼 내가 이 모습으로 평생 동영상에 남는 거예요. 평생 동영상에 남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후배 이미지 메이킹하는 강사를 불러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러저러해서 지금 내가 동영상에 평생 남게 됐다. 이대로는 안 돼. 날 좀 도와주렴. 이 친구가 저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 끌고 갑니다. 5시간 쇼핑을 합니다. 옷을 입었다 벗었다 막 사진 찍어가지고 다 청담동 샵에 가가지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머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만나서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또 집안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사업이 안 돼서 또 대학교 그때 제때 못 가고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내 가정 환경과 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는 그 판단의 근거가 내 가정 환경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이에요. 근데 그거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경험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됐잖아요. 딴 경험했으면은 다르게 됐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엔 제가 이 모습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나는 나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모습은 실제 여러분 능력의 3%도 안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자기 뇌 용량의 7%도 못 쓰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3%도 못 쓴대요. 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보여요. 내 안에 97%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찾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속한 곳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곳이 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속한 곳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곳이 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떻게 된 거냐? 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은 어저께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10년 후에 내 모습은 뭐가 결정하냐? 10년 후에 내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10년 후의 모습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10년 후의 모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후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10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가 10년 후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10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모습과 10년 후의 내 모습은 상관이 없습니다. 3년 전에 연봉 3, 4천도 안 되던 친구가 3년 후에 연봉 4억이 돼서 나타났어요. 지금의 여러분 모습은 10년 후의 모습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모습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지금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왜? 10년 후엔 달라질 거니까. 사람 인자를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두 사람이 기대 있는 모양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저는 이 사람 인자가 오르막 내리막으로 보여요. 인생은요, 오르막 내리막이 연속이야. 오르막 내리막이 연속이야. 중간고사 잘 봤다가 기말고사 못 봤다가 전반전도 잘했다가 후반전 안 됐다가 사람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해요. 근데 전체적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상승하고 있죠. 어디 가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가고 있대.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바닥에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바닥은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인생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올라가실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가 잘못된 원인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을 아버지 탓을 하고 대통령 탓을 하고 경제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해버리면은 그 대통령이나 사회나 경제나 이런 건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변할 때까지는 내 인생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못됐다는 것은 나를 바꾸라는 신호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못됐다는 것은 나를 바꾸라는 신호가 온 거예요. 나를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나를 바꾸셔야 돼요. 지난번에 했던 방법 그것하고 다르게 해야 돼요. 왜? 지난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나를 바꾸면 인생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성 DID 마스터예요. 저는요, 정성 DID 정신을 전파해서 사람들의 인생 반전을 도와요. 제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인생 반전을 돕는 일이에요. 저는 모든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요. 이 일이 인생 반전을 돕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인생 반전을 돕는 일하고 상관없다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스스로 정의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걸 정의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잘 될수록 자꾸 나눠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 될수록 계속 그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주변에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요. 나눔하고 감사를 실천하면은 나한테 자꾸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내 표정을 밝게 하고 늘 긍정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나눔과 감사를 실천하면은 반드시 나한테 기회가 옵니다. 같이 한 번씩 따라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한 번씩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능력의 3%도 쓰고 있지 않다. 나는 나머지 내 능력의 97%를 찾을 것이다.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나만의 꿈을 향해 될 때까지 정성을 다해 DID 할 것이다.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 내가 왜 아직 안 된 건 줄 아세요? 내가 왜 아직 안 된 거냐면은 안 됐는데 그만뒀으니까 안 됐지. 될 때까지 해버리면 몇 프로예요? 100%. 비 올 때까지 기후지진은 비 올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100%.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한 가지 세리머니를 할 건데 어떤 세리머니를 할 거냐면은 박수를 칠 거예요. 박수를 칠 건데 누굴 위해서 치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칩니다. 근데 어떤 자기 자신이냐면은 여러분들이 5년 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된 다음에 5년 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마친 자기 자신을 상상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신이 5년 후에 여러분들 목표를 이루고 그 힘든 과정을 책으로 쓰고 이 자리에서 강연을 마친 거예요. 강연을 마친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5년 후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책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독서 MBA 나와서 이 자리에서 강연을 마치신 거예요. 강연을 마친 자기 자신에게 다 같이 박수입니다.